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오늘 보고 온 영화는 탈주입니다. 탈주 올해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니고요. 한국 보시다시피 이지훈과 구교환이 나온 한국 영화입니다. 감독은 이종필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종필 감독하면 이제 특별하게 떠오르시는 영화는 한 편이 있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고요. 얼마 전에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그리고 극장에도 개봉했던 박하경 여행기를 연출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감독님은 전국 노래자랑이 이제 상업영화 장편 데뷔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나온 도리화가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전국 노래자랑이나 나랑의 경우는 평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흥행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 도리화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또 약간 좀 그럭저럭 반응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반전을 이룬 영화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 또 흥행 성적이 괜찮았고 주제 의식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종필 감독의 영화들이 이렇게 뭔가 마스터피스의 계열로 올라가지 않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업적인 선택 또는 이제 아니면 이 감독님이 갖고 있는 뭐 좀 영화적 희망 같은 좀 결말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좀 후반부가 좀 약한 지점이 좀 있지 않아서 결말부가 있는데, 좀 탈주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뭐 5점에서 한 7점 정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대략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지금 개봉 초반기에 관객 반응도 한 별 3개 정도의 반응이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거죠. 이 탈주는 기본적으로 영화가 시사하고 있고 예고편에서도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처럼 투탑의 배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연은 이재훈이 맡고 있는 규남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치에너미 주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구교환이 연기하는 현상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복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재훈은 그 복무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인민군 하사가 되겠고요. 구교환은 그 권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위부 소속의 소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 계급상으로는 한 소령 정도 되는데 보위부이기 때문에 더 힘은 더 막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물이고, 사실 두 사람은 영화의 서사에 등장합니다만 이 인연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은 이제 홍사빈이 연기하는 동혁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강 배우가 연기하는 이 미소년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 두 인물과 연관이 있는데, 이재우는 이 홍사빈이 연기하는 동혁이라는 후임 병사죠. 이 친구를 이제 동생처럼 아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송강이 연기하는 이 미스터리한 남성은 이 탈주에는 사실은 노골적으로 서사가 드러나지 않지만 러시아에서 피아니스트로 활약했었던 현상과 일종의 연인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건 이 영화에 그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의 대화 장면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존재는 이 아마도 이 현상이 희망했었던 러시아 시절, 그가 피아니스트였던 시절이기도 하고 러시아 유학 시절이기도 했었던 시절에 대한 일종의 그 꿈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사실은 긴 영화가 아닙니다. 탈주란 영화는 뭐 90여 분 정도의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상업 영화의 속도감을 유지하고 있는 영화로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영화 전체가 일직선으로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처럼 주인공 규남의 탈주의 목표가 맞춰져 있죠. 하지만 90분이라 되는 영화 속에 내내 뛰어다닐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는 일종의 서사를 맞이하는데, 이 탈출한 영화가 재밌는 지점은 그 질주하는 장면들은 빛이 나지만 그 서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에선 뉘앙스만 나오는 규남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현상의 이야기들은 좀 설정 정도가 뉘앙스로 던져져 있고, 전체적인 서사 이 규남인을 중심으로 해서 부딪혀 나가는 서사의 이야기들이 좀 덜컹거리는 지점들이 좀 분명히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분 정도의 속도감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충분히 몰입해서 보는 관객들이라면
뭐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덜컹거리는 지점이나 개연성의 부분들을 천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다소 무리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영화의 앞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영화는 각설하고 탈주라는 영화의 타이틀이 뜨기 전까지 이 규남이 탈주를 준비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매일 밤 잠자고 있는 점호가 끝난 막사를 먹사에서 몰래 나와서 오른쪽 스크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질주하는 장면들을 연상시키면서, 즉 그것이 이제 화면에서는 좌에서 우로 흘러가는 거겠지만 영화 이 등장인물 규남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북의 경계부대에서 이쪽에 남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는 이렇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물론 북한군의 감시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지뢰밭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그 지뢰밭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 항상 그 한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뢰밭을 만드는 것이 규남이 며칠간 준비하면서 밤새 일어나는 인물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덕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구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홍사빈이 연기하는, 홍사빈은 이제 화란이란 영화로 이제 주역으로 데뷔해서 화제를 배웠던 배우죠. 이 영화에서는 동혁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눈치채는 인물이 이제 동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던 규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둘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형제 같은 관계, 그러니까 뭐 북한군 내에서 형과 동생의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약간 그런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상 동혁은 아마 월남을 한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한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요. 규남은 이미 다 조실부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고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어차피 정해져 있는 신분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영화 속에서 뭐 짧게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영화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않죠. 이 규남과 현상에게 가까운 피드백 장면들이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죠? 회상 장면들이 있는데 그 회상 장면을 아주 짧은 편집 시퀀스로 보여줍니다. 장례복을 입고 있는 엄마와 이 규남, 그 다음에 다시 홀로 남겨져서 이 상복을 입고 있는 규남의 모습에서 가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10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영화 속의 앞부분의 서두에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규남은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한 신분도 안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사실은 영화의 서두를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타이틀이 뜰 때까지는 그 규남의 계획, 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던 계획이 이 동혁에게 눈치가 채이고 동혁이 먼저 그 규남의 탈주 계획을 시행하다가 적발되면서 둘은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보위부에 해당되는 이제 구교환이 연기하는 현상이 등장하는 거죠. 자, 현상은 이 상황을 정리를 해주는데, 이 정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 규남과의 인연이 영화의 이제 중반부 시퀀스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등장하는 장면은 좌중을 압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조리한 상황들이 좀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뢰밭에서 터진 이제 그 멧돼지, 그러니까 잘못 봐서 잡힌 멧돼지를 갖다가 이제 병사들이 잡아먹자 이 부대 지휘관들이 그것을 이제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먹는 장면 같은 것에서 이들이 이제 부조리한 모습, 그다음에 이제 뭐 인민군의 모습에 대한 간단한 묘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탈주 부대로 다 몰아서 이 두 명이 모두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자, 이 현상은 오히려 그 규남의 생명의 은인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도를 질주하면서 이 사실은 정치적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이 규남을 오히려 이제 그 탈주를 하려고 했던 동혁의
동역을 잡아낸 인물로 묘사를 하면서 그를 구해내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남에 대한 신뢰라든가 나름의 시스템 내에서 그를 돕기 위한 역할, 그러니까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역할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인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규남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서 이제 둘의 인식 차이가 좀 드러나죠. 현상은 이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집안에 태어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한의 사회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층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좌절된 꿈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영화의 음악가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이 접혀졌다는 것이 영화의 이제 중반부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 이제 사실 전반부터 등장해요. 현상이 등장할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치는 손으로 이제 그 에어 피아노죠. 허공의 피아노 손짓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현상이 사실은 음악가였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둘은 전 세계 이제 이 규남의 아버지가 운전기사 역할을 했었고요. 현상의 집안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규남의 이제 그 탈주 계획을 잡에서 이제 규남을 구해낸 다음에 규남에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계획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냥 당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죠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규남이 이제 그런 계획을 꿈꾸지 못할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편의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인물 둘의 관계가 일종의 이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일종의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규남은 이제 어떻게든 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늘간 잡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주요 테마로 사용되는 게 자이언티의 그 유명한 양화대교예요. 규남이 이제 테이프를 틀어대는데 그 라디오로 그 백철수 선생님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서 양화대교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양화대교의 쓸쓸함이 오히려 이 영화에서 꿈꾸는 그런 실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은유로 묘사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영화의 서사는 그렇게 구해져서 이 사단장과 인연인 사단장의 사위인 거죠. 사실은 이제 사위였던 그 구교환이 이 지금 규남 현상이 규남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이제 일종의 잔치 파티를 여는 상황까지 이제 묘사됩니다. 자, 근데 그 속에서 이 영화의 재밌는 지점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성강이 연기하는 인물과 규남 은근한 눈맞춤을 갖고 있는데 둘은 아마 모스크바에서 같은 시기를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영화에서 슬쩍 보여주지만 둘은 은밀한 연인 관계인 걸로 봅니다. 물론 현상은 사위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도 이미 했고 자신의 그 신분적 지위를 포기할 마음은 없어 보여. 둘 다 아마도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둘은 그런 사이 속에서 은밀한 교류 관계를 봅니다.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냥 둘과의 교감 정도만 눈빛 교환 정도와 대화 장면 정도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더 많은 서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영화는 90여 분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상업 스릴러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은연중에 얘기들로만 풀어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매력적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좀 약간 그런 그 존재감이나 서사의 측면들이 이 동역의 서사에서는 좀 다소간에는 좀 정형화된 모습으로만 등장하고 있어요. 동역은 뭐 우리가 스릴러 장르에서 보면 일종의 민폐 캐릭터인데 규남을 연기하는 이재훈이 이 동역 캐릭터를 이미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또 재미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개연성은 떨어질 만정 규남이 갖고 있는 감정 그리고 그가 구해내려고 했었던 이 동역에 대한 감정이입 같은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전체로 이제 위기 상황들을 자꾸 맞이하게 되는데 규남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자신의 탈주 계획에서 어쨌든 간 현상으로부터 구원당한 다음에 재배치를 받게 돼요. 이제 말년에 위치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꿀보직이라고 하는 사단 본부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과거와 같이 일종의 잡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잡무를 담당하는 등의 일종의 편한 보직인데 그런 일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게 규남인 거겠죠. 그래서 규남은 이제 그
이 파티 중에서 벗어나고 있는 차량 하나를 탈취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경무대 이쪽에 우리나라 헌병에 해당되는 그 헌병에 해당하는 북한군에게 잡히게 되지만, 거기서 이제 오히려 기지를 발휘해서 마치 보위부원 대원인 것처럼 그런 이제 계급은 낮지만 일종의 자신의 그 신분을 속여서 탈주 계획을 수립해서 잡혀 있는 동료까지 데리고 탈주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 영화가 약간 플롯상으로는, 그러니까 영화의 질주감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플롯상으로는 좀 아쉬운 지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전까지 아무런 변신이라든가 이런 좀 연기 같은 것들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없었던 규남 캐릭터가 천연덕스럽게 좀 보위부원이었던 것처럼 배짱을 부리면서 연기를 해낸 측면이고, 그 연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이제 경무대원들도 이제 이 규남의 속교 동요까지 이제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상황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일종의 이 현상 일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위부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이 지금 탈주 장면, 이 장면의 경우에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던지는 장면인데, 영화의 액션 시퀀스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옛날에 이제 그 정두홍 감독이 이끌던 액션 스쿨에서 좀 차량 스턴트를 전문으로 하던 권기덕 감독이 영화 액션 안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서는 추격 시퀀스에 이제 차량 액션 시퀀스 같은 것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객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조금 당황스러운 지점에서는 좀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죠. 우연의 산물로 이제 이 규남이 구원받고 있는 인물들로 이제 이 이솜 배우가 이끌고 있는 유랑민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이 등장하는 것이 조금 특이한 지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통제 사회에서 이런 일종의 게릴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쪽이 또 여성 공동체가 묘사되고 있어서요. 아무리 황무지를 종영하고 있는 인물들이긴 합니다만, 뭐 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운 설정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연에 의해서 이들에게 살해당할 뻔 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 작은 인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생존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 현상이 이끄는 보위부대원들에게 쫓기고 다시 이들에 의해서 살짝 구원받는, 뭐 이들이 전면전을 펼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은 조금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빌드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설득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위부는 아까 속인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영화의 어쨌든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제 이 지금 규남이 현상에게 전화를 한 지금 스틸 사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도망을 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이제 차량에서 부서진 차량에서 이미 전복된 차량에서 지금 도주하고 있는 현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장면이 이제 그 액션 시퀀스라고 할 수 있어요. 차량 액션 시퀀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갖다가 제압하는 것은 현상이 이끌고 있는 보위부대원입니다. 영화는 이제 이렇게 쫓기는 자의 관계들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죠.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물리적 충돌로 벗어나고 이들의 탈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도망에 거의 끝까지 이제 쫓아다니게 됩니다. 어차피 현상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구해낸 인물이 다시 탈주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과정의 장면들이 이제 에피소드들이 몇 개 들어가 있고요. 역시 이제 뭐 위장 장면이고, 아마 영화에서 좀 공들여서 찍은 장면은 현상과 규남이 직접 대면을 하지 않지만 이 총구의 이제 확대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제 아마도 규남의 표정입니다. 영화 뭐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화에서는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죠. 항상 순종하던 인물이었던 규남이 현상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까 전화기 대화 장면에서 실패한 자유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요 메시지를 갖다가 또 역시 규남이 역설을 하면서 탈주를 남쪽을 향해서 계속 탈주를 지속하는 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어쨌든 이 지금 보고 있는 방향에서처럼
좌에서 우로 스크린을 종행하는 이미지들이 아마 영화를 보실 때도 가장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비무장지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영화의 그런 긴장의 끈 자체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반부가 넘어서면 아까 이제 그런 우연의 산물들이 주는 조금 약간의 피로감 같은 것들이 좀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초반부에 주어졌던 탄탄한 긴장감들이 영화 좀 흐트러지는 지점들이 있고요. 결말부에 가면 아까 점증되어 있었던 이 현상, 구교환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 영화 중간 하거든요. 부하를 갖다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나올 때 피아노를 쳤던 이 피아니스트가 몽둥이를 들고 이 부하를 린치를 가하는 장면 같은 데서 나타나면서 이 아마도 현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런 딜레마 같은 것들을 좀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히려 조금 더 심리적인 매력적인 장면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폭력 장면 자체가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지금 포스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영화의 이 장면들은 둘이 맞붙는 거의 영화의 막바지의 장면들이고요. 이 스틸들은 그 속에서 이 영화의 후반부 장면들의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게 거의 막바지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후일담이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면 이제 가면서 영화의 결말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결말부까지 가면 조금 아쉬운 결말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어쨌든 약간 좀 희망 섞인 좀 이야기처럼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뭐 이 영화적으로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움보다는 어쨌든 행복한 결말을 맞는 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는가 좀 다른 부분이죠. 근데 이 영화가 주는 그런 후반부의 절망적 분위기에 비하면 영화의 결말은 조금 다소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90여 분의 상영 시간 동안 충분히 몰입도가 있는 영화였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영화의 부분적인 좀 그런 개연성의 문제들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유가 없는 공간에서 영화가 주고자 했었던 실패할 자유마저 얻기 위해서라도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좀 절실한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영화적 리듬의 그 빠름, 계속 계속 질주하거든요. 영화 전반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흐름이 흘러가는데 그런 영화적 편집 같은 것이 사실 이 영화의 전반부의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되게 각설하고 감정들의 뭐 그 감정들을 살리거나 드라마를 아주 짧게 효과적 표현해내면서 영화가 질주해 나간다라는 매력이 이 영화의 저희 중반부까지 매력적인 부분들인데 그 영화의 그런 질주감이 후반부가 좀 흐트러진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또 상업적으로 매력이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깊이까지 분단책의 깊이까지를 좀 다루기에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뭐 아마 이 영화는 그런 그런 의도 탈주라는 영화의 제목에 충실하기로 마음 먹은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뭐 이재훈이나 뭐 특히 이제 구교환 배우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연기들이 좋았고요. 많은 이제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에 촘촘히 채워져 있는 그런 뉘앙스들을 같이 즐기면 영화가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주에 대한 저의 리뷰였고요. 뭐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